되셨죠? 예. 자, 학종에서 2개 전형을 갖고 있는 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뭐 고이리맘님께서도 물어보셨고, 빛나는 시간들님께서는 이제 그 CAU 융합형, CAU 탐구형을 예로 들어서 면접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떤 거냐, 이런 말씀을 빛나는 시간들님께서도 질문을 주셨고, 우리 데이지 47님께서도 이게 왜 학종이 얘네 2개인데 어떤 기준에 한양대 학종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러닝메이트님께서도 서류형과 면접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683님께서는 그 가톨릭대를 좀 보시면서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형의 인원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이 어떤 거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음표 이렇게 하셨거든요. 데이지 47님 듣고 계시네? 본인 질문 나왔어요. 그쵸? 네. 뿌듯하죠? 어때요? 우리 2025 꼭합격님도 이렇게 뿌듯하잖아요. 그쵸? 네. 꼭 이런 장이 아니더라도 질문을 많이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밴드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이 요즘 궁금하시구나, 그러면 입금 때 이런 걸 해야겠다, 이런 거에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나 이거를 대문글로 좀 이렇게 그냥 그 댓글로 답을 달아드리기보다는 대문글로 이렇게 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던 거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자, 왜 학종이 2개냐? 학종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는요, 모집 단위별로, 단과대학이나 학과 모집 단위별로 이렇게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성균관대죠. 성균관대가 올해 이제 융합형하고 탐구형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쵸? 예, 융합형이랑 탐구형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데, 옛날에는 성균관대가 그거를 이렇게 학과 모집하고 학부 모집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융합형이랑 탐구형으로 바꿉니다. 작년에는 이제 계열 모집이랑 학과 모집이라고 나눠서 했었는데,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단과대학, 계열 모집, 그 다음에 또 학과 모집,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나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단과대학이나 학과 모집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무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면접의 유무로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원 자격별 분류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 데이지님께서 물어보신 한대 학종의 추천형과 서류형의 구분 기준은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냐 없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을, 그러니까 한양대 학교장 추천이 올해 2개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전부 다 뭡니까? 교과 전형이잖아요, 대체로. 근데 한양대가 학교장 추천 전형을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으로 2개로 나눠서 해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종합 전형이 있으니까 그게 학종으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한양대는 원래 면접을 안 보는 학종을 했었거든요. 네, 면접을 안 보는 학종을 했었는데, 그 면접을 안 보는 학종 중에 사범대 같은 경우는 적성 면접을 해야 돼요. 그 적성 면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적성 면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 한양대만 따로 떼가지고, 사범대만 따로 떼가지고 인적성 면접을 합니다, 이렇게 써놨던 거를 한양대 사범대를 따로 분리를 해버려가지고 면접형을 따로 분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서류형이랑 학생부 종합 면접형을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원래 이제 그 같은 전형 안에서 면접만 봤는데 그게 혼란을 주니까 면접형을 따로 빼버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의 유무와 지원 자격별 분류로 한양대는 올해 그렇게 나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되셨죠? 예, 그런 분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나뉘어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빛나는 시간님들께서 질문하신 그 CAU 융합형 전형과 CAU 탐구형 전형에 올해 면접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재밌으실걸요.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4개 모집 단위가 있는데 독일어 문학하고 프랑스어 문학하고 역사학과랑 응용통계학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2024와 2025를 보시면 인원 말고 보시면 2024의 독일어 문학은 융합형에서만 뽑고 탐구형은 안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2025에는 융합형에서 안 뽑고 탐구형에서 뽑아요. 프랑스어 문학도
융합형에서만 2024학년도엔 뽑았는데 2025학년도에는 탐구형에서만 뽑아요. 근데 역사학과는 반대예요. 재밌죠? 원서 쓰셔야 돼서 안 재밌나? 원서 쓰셔야 돼서 안 재밌나? 그러니까 이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융합형이 작년에는 면접이 있었고 탐구형이 없었는데 올해는 융합형이 없고 탐구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어 문학과 프랑스어 문학은 면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에 대한 그런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구나. 근데 역사학과나 응용통계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경우구나. 그런 전형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대는 면접이 있는 전형인 경우에는 면접의 영향력이 좀 큰가 보다. 그래서 작년에 융합형으로 뽑았던 독일어 문학이랑 프랑스어 문학을 올해도 융합형으로 뽑지 않고 탐구형으로 넘겨서 뽑을 정도로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랑 상담을 가실 때 또는 뭐 교육청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하실 때, 그 상담을 가실 때, 그 이른바 컨설팅을 가실 때, 이게 이렇게 바뀌었던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지. 이걸 이렇게 바뀌었어요를 듣고 오시면 안 된다고 가셔가지고. 우리가 미리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고 가서 이렇게 바뀌었던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시나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고 그거를 듣고 오셔야 되는데, 그쵸? 네, 그렇게 듣고 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서 계속 듣다가 작년에는 이거를 이렇게 뽑고 하면서 바뀌었어요 라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쵸? 예, 그냥 그렇게 하고 시간 다 돼서 와야 되잖아. 예,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예. 그러면서 또 하나, 이렇게 학종이 2개가 있는데, 이게 입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냐? 우리 지금, 우리 아까 어딨어? 지마리아님께서 이과 면접형과 서류형 2가지가 나뉘어 있었는데 2022년에 내신의 차이가 너무 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 칠호님 아까 계셨잖아. 칠호님께서 강원대 서류형과 면접형의 입결의 차이가 있겠거니 하면서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면접형은 면접을 보고 그걸 하는 거니까, 입결이 좀 낮아도 면접에서 그걸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서류형은 그 서류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내신 값으로만 보면은 서류형이 더 높아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칠호님께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라고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이렇게 한번 보자 이거예요, 한번. 면접형과 서류형의 2024학년도 결과. 근데 오늘 수시 설명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예, 수시 설명회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를 결정하는 단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예, 반드시 이거를 2024만 보고 끝내면 안 되고 2023이나 2022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결은 여기까지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이런 경향이 있다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다시 여기까지 쓸 수 있다, 즉 3.67까지 쓸 수 있다가 아니라 3.67, 3.63, 3.91, 3.56, 3.39니까 이 5개 학과 중에는 절반 정도,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게 전자공학과구나.
전자재료공학과가 제일 세구나.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갖는 거예요. 경향성을. 전자융합공학과가 제일 낫네? 뭐, 이런 경향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경향이 2023에도 있는지, 2024에도 있는지, 2022에도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전까지 우리 얘기했던 거를 가지고 보면 이게 어떤 게 되게 중요하냐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게 입결과도 밀접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입결을 보시지 말고 추론을 먼저 해보세요. 어떤 추론을 해보냐? 면접형과 서류형이 있는데 서류만 가지고 보니까 얘가 입결이 더 높고 또 동일한 학과라면 면접형이 입결이 더 낮아야 되겠네?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입결을 봤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의 기쁨과 또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왜 그렇지라는 걸 더 생각하게 됐을 때 그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냥 입결을 보고 여기면 가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거를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서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맞았을 때 그렇구나 또는 맞지 않았을 때 그럼 왜 무슨 다른 변수가 있었지? 라고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과를 쓴다, 어떤 모집 단위에 지원을 하겠다고 보다는 입결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자꾸 생각해보고 추론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지? 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쓸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원서를 써야 돼? 아니요. 그냥 쓰셔도 돼요. 그냥 쓰셔도 되는데 만약 궁금하다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맞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흥분했나?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서. 너무 흥분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입결을 보실 때도 그냥 탁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보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 요 부분만 꼭 다시 듣게 하세요. 다시 보기 하세요. 요 부분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부분만 다시 보기 꼭 하세요. 다시 보기. 다시 보기 꼭 하세요. 우리 한 과장님한테 요 부분만 클립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겠다. 요 부분만. 이렇게. 그래서 보면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보니까 면접형과 서류형에서 진짜로 서류형이 더 낫나요? 전자공학과는 서류형이 더 낮아요. 그쵸? 예, 서류형이 더 낮아요. 근데 전자통신은 서류형이 더 낫다고 할 수 없어요. 면접형하고 서류형이 비슷하거나 서류형이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서류형이 더 높다. 서류형이 더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자공학과는 그런데 전자통신은 그렇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쵸? 네, 전자통신은 그렇다고 보기 어려워요. 전자융합도 그렇습니다. 전자융합도 그렇고 전기공학과도 조금 애매하네요. 전기공학과도 조금 애매하긴 하고 그 다음에 전자재료공학과는 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더. 이렇게 보실 때 50% 컷하고 70% 컷을 비교해 보면 양상이 조금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요. 50%만 주목해서 보세요. 여기 50% 컷만 양쪽 다 50% 컷만 주목해서 보면은 대체로 면접형이 마치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잖아요. 전자공학과를 제외하면 다 면접형이 조금 더 우수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70% 컷에 가면은 그게 조금 희석되고 오히려 70% 컷에 가면 서류형이 좀 더 높은 학과들이 조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하는 애들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원할 아이들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저거를 또 이게 반드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2022와 2023까지도 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다 보다 보면은 저게 약간의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50%와 70%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앞으로도 수시원서 쓰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수시원서 쓰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릴 건데, 이런 종합전형에서는 얘네 둘의 차이 있잖아요. 얘네 둘의 차이. 뭔지 아실까? 얘네 둘의 차이. 그러니까 면접, 50% 컷과 70% 컷의 차이에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또 하나 팁. 나중에 또 하겠지만, 오늘 하나 또 팁 하나 얻어가세요. 종합전형에서는 50%와 70% 컷의 차이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전자융합공학과를 보면 얘네 둘 사이가 0.9 정도 차이가 나지만 얘네 둘을 보면은 서류형에서는 0.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즉 50%와 70% 사이의 아이들이 조밀하게 있지만 서류형은 면접형은 이게 더 벌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이들이 균질하지 않고 면접을 통해서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서류형은 그냥 차곡차곡 아이들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구나. 그러니까 내신의 영향력이 서류형이 조금 더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게 5개 학과만 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더 많은 학과를 봐야죠. 많은 모집 단위를 봐야지. 그 많은 모집 단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두고 계시면 될 거다. 그래서 종합전형은 그 격차, 이거를 요 학교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들을 놓고 보면은 분명히 이 격차가 유사한 수준의 대학인데도 이 격차가 큰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험을 해야 되면 이게 큰 데를 가야 되고 모험이 없고 오히려 안정 지원을 해야 되는 거면 이게 좁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차이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잘 하고 보시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루 683님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683님께서 질문하신 가톨릭대 잠재 능력 우수,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진 않았어요. 이렇게 알게 되신 거를 공유를 해주셨는데 거기 사진에 보니까 가톨릭대 잠재 능력 우수형 면접형이 갑자기 인원이 엄청 줄었거든요. 엄청 인원이 줄었는데 그 엄청 인원이 준 거에다가 체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형의 학과 모집을 전부 다 폐지를 하고 자유전공을 거기서 다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인원이 줄고 이 잠재능력 우수형 전형, 서류형 전형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인원이 늘고 여기는 줄고 이렇게 된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10시 10분이야? 뭐야? 조금 더 남았는데? 제가 오죽하면 이거 안 보이시나? 이거 보이시는구나. 이거 봐요.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했다니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름도 다 불러드려야지 이러면서 정리 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름도 막 불러드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 밀리안님께서 이거를 물어보셨어요, 이거를 물어보셨거든요. 밀리안님께서. 요 부분을 물어보세요. 탐구 영역은 평균 등급이 아닌 개별 과목 등급 기준으로 최장력 기준을 인정함. 그러면 이게 한 과목을 본다는 얘기인가? 두 과목을 본다는 얘기인가? 이게 헷갈려요. 이게 뭐냐면은 탐구 협력은 평균 등급이 아닌 개별 과목 등급 기준으로 한다. 저희도 매년 헷갈리는 거거든요. 연대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헷갈려. 그러면 우리 저걸 딱 보는 순간 뭐야? 근데 여기 위에 보니까 막 국수탐인데 위에 국수탐이라고 돼 있는데 두 개 과목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탐구를 평균 등급이 아닌 개별 과목 등급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탐구 2개로 맞춰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탐구 영역은 평균 등급이 아닌 개별 과목 등급 기준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인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저게 두 개 국수탐에서 두 개 영역 뽑는데 저게 개별이니까 그럼 탐구 1, 탐구 2로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건가? 왜? 성대가 실제로 저렇게 했었으니까. 성대가 탐구 1, 탐구 2를 개별 과목으로 쳤고 4개 영역이 아니라 5개 영역으로 했잖아요. 5개 영역으로. 5개 영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올해도 사실은 저희 연구소 식구들 중에 하나가 자료집 쓰다가 선생님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맞죠? 이러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순간 당황해가지고 제가 이거 뭐지?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다 있잖아요. 그쵸? 국어 수학 중 한 개를 포함하고 2개 과목이니까 탐구를 2과목을 쓸 수가 없어. 하나야 하나. 그쵸? 예, 그러니까 저게 있어가지고 저게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린가 둔리는 맞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포함하거나 국어 수학 중에 하나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탐구 하나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수탐 1 중에서 그쵸? 예, 2개인데 2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개별 과목 등급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죠. 예, 그랬던 게 있는 거예요. 그랬던 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참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예, 탐구 한 과목. 그래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 탐구 하나, 수학 탐구 하나, 그쵸? 예, 국어 탐구 하나, 수학 탐구 하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자연계는 그냥 수학 탐구 하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따라오고 한국사 따라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대 최저는 되게 복잡해요. 예, 꽃님이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로 되게 그 꽃님이님께서 창업인재 전형 발견하셨다고 알려주셨어요. 창업인재 전형. 다른 분들께서도 한번 보세요. 창업인재 전형이라고 대학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랑 당구대 창업인재 전형. 제가 오늘 그거 PT에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넣었어요. 꽃님이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